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청와대 900년 역사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와대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나 그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숙종 시절에 김희재의 남경천도론이 있습니다. 고려 숙종 시절은요, 1095년에서 1105년까지가 바로 숙종 시절인데요. 1096년 고려시대에 김희재가 남경천도를 건의하게 됩니다. 고려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희재는 숙종 원년 1096년에 위위승 동정이 되었다. 이 김희재가 도선의 술법을 공부하여 남경으로 천도하자고 요청하는 상서를 올리며 말하기를 도선기에 이르기를 고려의 땅에는 삼경이 있으니 송악이 중경이 되고 목명양이 남경이 되며 평양이 서경이 됩니다. 11월에서 2월에는 중경이 있고 3월에서 6월에는 남경에 있으며 7월에서 10월에는 서경에 있으면 36국이 천자에게 조회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삼경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희재는 말을 이어가죠. 신지비사에서 말하기를 고조선의 삼경은 마치 저울대, 저울추와 저울판과 같으니 저울대는 부소량으로 하고 저울추는 오독지로 하며 저울판을 백아강으로 하면 70개 나라가 항복하여 조공을 바칠 것이며 그 땅에 덕에 힘입어 신기를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울의 머리와 꼬리를 정밀하게 하여 수평을 잘 잡을 수 있다면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보장받을 것이고 만약 비유로 들은 세 곳의 땅을 버린다면 왕업은 쇠퇴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저울을 가지고 삼경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남경으로 천도하자는 것은 뭐냐면 이 경이 있는데 하나의 경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저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은 저울대와 저울추와 그리고 저울대와 저울추와 저울그릇이 있죠. 그래서 신지비사에는 이 저울추와 저울그릇과 같도다. 저울대는 부소량, 저울추는 오독지, 저울그릇은 백아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고려사 김희재 전에 고조선의 중심축인 삼경을 설명하는 신지비사의 일부가 한시 일구 5글자씩 10줄이 적혀 있는데 원래는 이두문으로 기록되어 전해오던 것을 한학이 흥성하던 삼국마렵의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축인 삼경을 이 신지비사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 김희재의 남경천도 상소문을 보시면 신지비사를 인용을 해서 이 고조선엔 삼경이 있는데 저울대와 저울추, 저울판에 비유하자면 저울대는 부소이며 저울추는 오독지고 저울판은 백아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삼경이 균형을 이루면 나라가 강성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고조선의 삼한입니다. 진한과 마한과 번한이라는 거죠. 진한이 저울대고 그리고 번한이 저울추고 마한이 저울판이라는 것입니다. 태백일사를 보면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저울이 물건을 달 수 없듯이 나라가 백성을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고조선의 삼경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사 김희재 전의 신지비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단곡이 단군세기의 서효사 부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칭 추국기 친강 소밀량 추자 오독지 극기 백아강이라고 하는 구절은 여칭 추국기 극기 백아강 친간 소밀랑 추자 안덕향이라고 해서 단군세기 서여사와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고려사 김희재 전에 10귀절만이 전하여 왔다. 만일 그 전부가 남아있다면 우리의 고사 연구에 얼마나 큰 힘을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10구절만 남아있는데 이 전체가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체가 뭐냐면 바로 단군세기에서 나오는 서효사입니다. 이 서효사에는 전체 18구 180자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서효사를 해석한 그런 어떤 강연이 있는데요. 그게 환단고기 북콘서트 연세대 편입니다. 자, 서효사 환단고기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부는 동아시아 최초의 역사서 서효사 신지비사 이렇게 나오고요. 제 2부는 신지비사에 숨겨진 사만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민족 최초의 역사서 서효사 신지비사의 그 강독 부분이 이 연세대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단군세기 서효사에서 보면은 극기 백아강이다. 이 백아강은 어디냐면 바로 평양을 얘기합니다. 친간 소밀량이라고 했을 때 이 소밀량은 지난해 하얼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자 안덕향이라고 했을 때 이 안덕향은 바로 당산을 얘기하고 그것은 번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국가 경영 제도는 삼한관경제인데요. 삼경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안의 수도와 그리고 번한의 수도와 마한의 수도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 진안에 대단군이 계시고 그리고 번한과 마한에 부단군이 각자 이렇게 있어서 삼한관경제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조선에는 삼경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삼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단 주류사학에서 말하는 남쪽의 삼한이다. 한반도 남쪽에 삼한이라면 세 개의 수도를 두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전후 삼한고라고 하는 책을 논문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1925년에 동아일보에 게재를 하고 나중에 조선 상고사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사만이 있고 그다음에 후사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사만은 북사만이고 대륙사만이며 그리고 후사만은 남사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단 사학계에서는 남사만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립이 안 되는 문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원래는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조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한과 마한과 번한으로 나뉘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김희재는 뭐냐면은 바로 이 고조선의 삼경제도로 해서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안정을 찾고 그리고 70개국을 항복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였었는데 이것을 고려도 삼경제도를 해야 번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려 왕실의 영화를 위해서 도읍지 외에 삼경을 설치했다. 1067년 서울은 삼경의 하나인 남경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40년 후인 1101년에는 이제 숙종 6년이죠. 이때는 삼각산 면학의 남쪽 땅을 궁궐터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희재의 건의에 의해서 제안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숙종 때 삼각산 면학의 남쪽 땅에 궁궐터를 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남경이라는 거죠. 자, 이때 숙종의 명령을 받고 1101년 남경 후보지를 물색한 책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조상이자 동북구성 축조의 주역인 윤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관 등이 돌아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이었죠. 고려사 숙종편을 보면 윤관 등은 신들이 노원역, 해촌처, 용산처에 가서 산수를 살펴보았지만 도읍을 세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다만 삼각산 면학 남쪽의 산세와 물 흐름이 옛 문헌에 부합할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도 알아보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1104년입니다. 1104년 음력 5월 22일로 나오죠. 고려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경의 궁궐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경의 궁궐이 완성된 것은 언제냐? 1104년이죠. 그래서 그 조선왕조 실록의 태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94년 태조 3년 고려 숙종 때 경영했던 궁궐의 예터가 너무 좁아서 그 남쪽에 궁궐터를 정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정한 궁궐터가 뭐냐면은 경복궁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좁아서 남쪽에다 세운 게 경복궁이니까 지금 경복궁 뒤가 어디입니까? 바로 청와대잖아요. 그러니까 숙종 때 경영했던 궁궐의 예터, 바로 이 남경터가 어디냐면 지금의 청와대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궁궐터가 완성된 것이 1104년, 그리고 그 청와대 터를 그의
궁궐터 또는 대통령의 업무를 보는 곳으로서의 사용이 끝나는 곳이 언제냐? 2022년입니다. 그래서 1104년부터 2022년까지 바로 이곳이 이런 쓰임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청와대 터는 약 920년 동안 이곳에서 궁궐터라든지 대통령의 그런 어떤 터로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기미제전, 고려사의 기미제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바로 고조선의 삼경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고조선의 삼경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한의 수도가 3번은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한에 대단군이 계셨던 곳이 처음에는 송화강 아사달이라고 합니다. 하얼빈이죠. 하얼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백악산 아사달이거든요. 이 백악산 아사달이 바로 지금의 장춘인데 이때가 단군조선의 제2왕조이고 이때부터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백악산 아사달일 때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옛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뭐냐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제1왕조는 송화강 아사달 시절이었고 이때는 삼한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제2왕조일 때 1048년이 지나서 이때는 뭐냐면은 백악산 아사달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악산 아사달에서 도읍을 했을 때 이때를 뭐라고 국호가 뭐였냐면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일 때 조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세조선, 이시조선으로 왔을 때도 뭐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청와대 영역을 포함하여 경복궁터, 그 경복궁터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북악산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가면 표지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백악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에서 이곳을 백악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의 궁궐터는 어디서 정해졌냐면 백악산 기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조선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뭐냐면은 단군조선의 그 조선이라는 국호는 백악산 아사달 기슭에서 3조선이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근세조선도 백악산 기슭에서 바로 지금의 근세조선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인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그 강단사학에서는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백악산 아사달에서 조선이 나왔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청와대 터를 남경으로 삼은 약 900년 전, 920년 전에 고려 삼경의 역사는 오직 환단고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 기미제전에 그 삼경제도를 건의를 했을 때 고조선의 삼경제도,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역사학계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삼경지대는 바로 단군조선의 마한진한 변한 삼한관경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만이 단군조선의 삼한관경제가 바로 이 고려의 삼경제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중간에는 또 고구려의 삼경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와대 터의 9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서 잃어버린 바로 이 역사의 어떤 비밀, 고조선의 삼경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